네, 역삼동 디지털 유목민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디톡스 시작합니다. 김태원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갑자기 코스트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코스트코 많은 분들이 좀 매니아층이 유독 있긴 한데 일단 대량의 음식을 구매하고 뭔가 생필품을 살 때 정말 최적화된 곳이긴 하죠. 네, 근데 여기 네, 회원제잖아요. 그쵸. 회원제인데 회원제가 잘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회원제로 투여하는 이제 금액에 비해서 그만큼 워낙에 이제 가성비나 이런 걸 또 좋게 챙겨올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거 회원제가 잘 돼요? 저는 회비 낸다 그래가지고 네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이 코스트코는 네. 주로 어딜 다니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가끔 간 적은 있었는데 일단 저같이 좀 1인 가구는 그렇게 막 애용하는 편은 아닌데 네. 식구가 많고 좀 많이 사야 음식을 되니까. 많이 사야 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코스트코가 왜 또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등장을 했냐 하면은 이제 코스트코 같은 데서 이제 핫도그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핫도그를 사게 되면은 양파를 갖다가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이제 거기 그런 음식도 식으로. 파는 네. 거예요? 그럼 코스트코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쇼핑을 하러 오고 이제 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네. 이제 허기지니까 이제 뭐 우리 몰 같은 거 가면은 굉장히 각종 이제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아주 작정하고 쇼핑을 하라고 먹을 것까지 줘가면서. 그렇죠. 주로 뭐 이렇게 편안하게 뭔가 이제 그런 완벽한 그런 식당의 느낌보다는 가볍게 이제 요깃거리를 이제 할 수 푸드코트 있는 정도? 푸드코트들이 좀 많죠. 네. 근데 이제 요 문제가 이 코스트코 푸드코트에서 핫도그를 한두 개밖에 안 시키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양파를 어마한 양으로 이제 좀 가져가게 되면서 그게 좀 누적이 됐나 봐요. 핫도그가 대충 얼마 정도예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뭐 한 뭐 2, 3천 원 2, 3천 원 정도? 예, 저렴하게. 사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사이드처럼 당연히 이제 먹으라고 제공된 양파를 너무 네. 집중적으로 이제 꼭 사재기 하듯이 이제 요런 잘못된 이제 시민 문화를 보여주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공짜면은 네. 그거 막 싸갖고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양파를 그렇게 많이 먹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공짜라도. 현장에서 먹는 양도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코스트코가 양파 무제한 리필 정책을 바꾸자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좀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뭐 후기 같은 거를 들어보면 뭐 양파 거지, 양파 도둑 이제 요런 네이밍까지 될 만큼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양파 거지는 좀 그렇다. 슬픈데요?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이제 사람들의 이제 후기를 보면은 정말 무슨 뭐 볶음밥이라도 하려고 하나 이렇게 막 반찬통까지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득 담아가고 막. 반찬통을 매장으로 그렇죠. 가져가서 싸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트코 입장에서도 이제 국가별로 이제 다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점이.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리필 정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된 게 아닌가 아마 싶어요. 미국 회사죠?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지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양파 거지 얘기 나온 건 한국밖에 없다. 약간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웃지 못할 사연인 건데 사실 요런 얘기가 또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2017년에 그 LA 타임스 기사에서 이제 요 한국 코스트코의 풍경이 이제 한번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냥 미국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좀 그렇죠. 웃기다 이런 식으로 내보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한국인으로서는 이거는 진짜 좀 속상해야 되는 기사인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양심적인 이제 고객인데 일부 이런 조금 비양심적인 모습들이 너무 좀 확대 해석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고착화될까 봐 염려가 되는데. 근데 반찬통까지 들고 와가지고 그걸 해올 정도면 너무 심하네. 사람들을 보는 눈도 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한다 보니 그걸 보고서 이상하다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안 해? 뭔가 나도 해야지. 역시 이게 알뜰해. 약간 이런 잘못된 논리 구조가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나만 손해볼 수 없다. 그렇죠. 왠지 손해보는 느낌인 거예요. 공짜인데 내가 안 하면 내가 손해.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잘 마음을 이제 갖고 있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극약 처방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공짜로 줘갖고 논란이 됐던 게 코스트코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지금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왜 이케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한테 등장을 했잖아요. 아, 이케아 이케아가 좋죠. 뭐 네. 광명 뭐 여기저기 이제 막 처음에 생기면서 주말마다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뤘었는데 맞아요. 저도 딱 한 번 가봤어요. 저도 딱 한 번. 한 번. 네, 네. 인상 깊더라고요. 확실히. 저 집에는 가구가 네. 거의 이케아인데 어, 거의 중고장터에서 사가지고 저도 놀이터인 걸로. 어제 바로 또 중고장터에 이케아 벙커 침대 하나 내놨거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조립을 못해갖고 그냥 중고로 사와서 중고로 맞아요. 다시 내놨습니다. 맞아요. 네. 이케아 쇼룸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 이렇게 네네. 좀 현혹돼가지고 맞아, 와장창 맞아. 사오는데 그만큼 또 만족을 잘하면서 또 쓰는 거는 또 개개인마다 쇼룸, 다른 것 같아요. 쇼룸은 네. 공간도 엄청 넓고 DP도 잘 돼 있어서 너무 맞아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네. 코딱지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지는 거야. 이게 내 마음과 쇼룸이 같지 않네. 맞아요. 이게 아, 사진으로 참. 보는 거랑도 또 다르고, 예. 근데 여기서 네. 뭐 가구를 공짜로 주진 않을 테고. 이케아가 디자인이 워낙 좀 괜찮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케아 가면은 그 제품명들 이제 메모를 하라고 공짜로 왜 우리 너무 귀여운 그 몽땅 연필을 갖다가 맞아, 무료로 맞아. 이제 그 디스펜서로 이렇게 제공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연필이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예, 다 들고 다들 다 가지고 간 그냥 거지. 하나만 들고 간 것도 예,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그래도 귀엽다고. 그러면서 저도 기억나는 게 뉴스에 나왔었던 화면 중에 하나가 예. 그 연필을 갖고 와서 인증샷 남겨서 또 음. SNS에서 막 나 이케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렇게도 야, 많이 그걸로 뭐 하는 것 같아요. 인싸 증명하는 것도 네. 아니고, 아유, 이케아 가서 연필 가지고, 아유, 공짜로 주는 연필.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연필을 사용을 하고 이제 좀 놔두고 뭐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쵸. 모르고 가져올 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문제는 작정하고 그렇게 좀 음. 공짜 제품을 갖다가 너무 알뜰함이라는 미명하에 활용하다 보면 이런 서비스를 결국 못 받게 되는 그런 좀 논란을 초래하겠죠. 저도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그 연필은 봤어요. 근데 웃긴 거는 내가 가지러 가니까 없고 다른 사람들만 다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공짜로 주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나는 내 손에는 없고 네. 그래서 정작 저는 이제 그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작 하나도 못 건진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사간 게 아니죠. 그냥 그쵸, 공짜로 맞아요. 갖고 가서 왕창 들고 가서 파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케아 못 가본 분들을 위해서 또 음. 이렇게 또 공유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새로운 공유 경제인가요? 그러네요. 근데 새로운 공유 경제가 문제는 그걸 돈을 받고 판다는 게 문제지. 이게 공짜인데. 그죠? 그러니까. 야, 이게 이케아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중고장터에 진짜 황당한 일이 많긴 한데 중고장터에 무료 나눔을 한 제품들을 왕창 수거를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럼 뭐 네. 이렇게 코스트코면 만약에 양파, 그리고 이케아면 연필,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료 나눔한 거를 다 이제 컬렉터처럼 모아서. 맞아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대단하시다. 네. 제일 핫한 곳이 당근마켓이라고 있어요. 당근마켓에서 보면 업자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전문업자네요. 무료 나눔인데 네. 예를 들어 가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무료 나눔을 해도 네.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자들이 트럭을 타고 돌면서 아, 무료 나눔만 공략하는 딜리버리 거예요. 서비스 되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무료 나눔을 싹 걷어가는데 자기도 무료 나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네. 막 여기저기 다 쑤셔가지고 어떤 식이냐면 제 물건 왜 안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네네. 저 멀리 좀 뭐 다른 거 가지러 와서 그거 안 가지러 갈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퇴짜를 맞은 적이 있어서 기분이 아주 더러웠다. 그렇죠. 이거 좋은 네.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쵸. 네. 더 상처죠. 그러면 이케아 여기서도 사실은 손님들 편하게 메모하시라고 네. 준 건데 왕창 들고 와서 이제 팔아먹는 사람까지 생기니까 이건 또 뭐 연필거지라 그래야 되나? 그러네. 네. 양파거지, 연필거지. 그리고 왜 뭐 우리 거지가 많아. 스타벅스 이런 데서도 네. 우유 이런 거 무료로 다 비치 돼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쵸.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야, 이게 웃긴 게 이게 우유 그게 이제 커피에다가 우유 타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차에다가도 커피 뭐 약간 밀크티처럼. 밀크티처럼 넣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했더니 이걸 이제 왕창 그건 또 뭐 보온통이나 뭐 물통 갖고 와서 우유를 따라갔나 보죠. 네, 공짜로. 글쎄, 그런 것도 나왔을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막 이렇게 와서 안 어차피 봐도 우유 비디오로 있으니까 보인다. 우리 네. 뭐 몇 명이 왔으니까 커피는 뭐 하나만 시키고 우유까지 같이 먹자. 야, 그럴 수 그거는 있어. 좀 너무 심한데. 그래서 이게 네. 정말 어려운 게요. 알뜰함과 이렇게 무례함이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소비자와 이제 그런 고객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알뜰한 정신 좋죠. 아껴 쓰는 거. 근데 네. 이게 결국 사업장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무료 서비스 일어나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잘못된 권리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다 사라지겠죠? 그렇죠. 네. 이케아도 사실 그 연필을 더 이상 이제
제공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케아 측에서는 뭐 이런 연필거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량들이 다 소진돼서 맞아요. 뭐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인데 물량이 소진돼도 더 이상은 보충을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제 그쵸. 중단하는 거죠. 그쵸. 공짜로 주는 걸.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예. 각종 서비스들이 중단하는 그러게 나는 한번 수준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서비스가 없어졌네요. 아, 안타깝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연필거지들. 아. 그쵸. 자, 근데 이게 네. 재밌는 게 이케아 가서 내가 물건 사고 내가 돈을 썼으니 공짜로 주는 거는 충분히 들고 와도 된다. 내지는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네. 아니 내가 거기 회비까지 내가면서 갔는데 공짜로 주는 양파를 가져가는 건 내 당연한 권리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소비자의 권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가 이제 좀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와닿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것 같아요. 뭐 핫도그 하나 시키고 식구들이 뭐 우리는 진짜 크게 배고프지 않았는데 한두 개만 시킬 수 있죠. 내 가족이 그쵸? 와서. 네. 그런데 뭐 아이들이 유독 양파를 좋아해. 그리고 뭐 우리 아빠가 거짓말, 뭐, 애들 양파 안 그럴 수 먹는데. 있어. 아, 엄마 진짜. 입장에서 먹여야 해. 아. 이제 이래서 네. 양파를 많이 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그래도 뭐 한국 사람의 입맛을 그래 뭐 10분 뭐 감안한다 칠 수 있는데, 반찬통 등장은 난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런 기준은 조금 여론이나 대중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업체에서 봤을 때도 상식이라는 게 참 일반적으로 어렵죠. 통용되는 이제 네. 수준의 지식인데 그것조차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 웃긴 게 또 한국에만 국한된 얘기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또 찝찝한 거죠. 뭔가 좀 특성으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다가 하나의 대변하는 문화가 돼버릴까봐 그게 좀 네. 염려스러운 거죠. 국제적인 프랜차이즈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공짜로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자체 서비스가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있죠. 커피 마시러 가면 리필해 주는 것도 이제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메리카노. 맞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뭐 리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내가 여기서 최소한 몇 잔을 마셔야 이제 본전 친다. 이런 마인드로. 그리고 신기하게 솔직히 그래요. 뭐 그냥 투고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아메리카노 한 잔 갖고 나가시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가격에 비했을 때 매장에서 하루 종일 좀 오래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있는 분들과 또 그렇게 그냥 너무나 한순간에 그냥 딱 이제 커피만 사가시는 분들의 이제 수요와 이제 이런 것들을 맞췄을 때 이렇게 또 알뜰하게 또 써주시는 고객들이 있어야 또 그런 게 뭔가 맞을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끼리 더 그걸 심화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를 해서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양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뭔가 하나의 새로운 소비 패턴처럼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게 될까봐 좀 염려스럽고, 또 그거 기억나세요? 한동안 막 일본 뭐 지금도 뭐 좋아졌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굉장히 이제 반일 운동이 심각해졌을 때 떠올랐던 이제 또 기업 중에 하나가 유니클로죠. 유니클로는 그쵸, 겨울에 특히 뗄 수 없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유니클로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니클로 이제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니클로 불매였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유니클로 그 뒤로는 아예 안 가거든요. 일본 제품을 안 사야지라는 마인드도 있지만 사실상 시선도 사실 거기 들어가면서 맞아요. 뒤통수에 뭐가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쇼핑백 잘못 들고 있으면은 괜히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말까지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랬던 게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문제에서 시작돼서 막 촉발이 된 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전 국민의 일본 불매 운동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일본에서 되게 비아냥 거리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그때가 이제 여름의 초반에 이제 이런 게 서로 한일 관계가 워낙 파국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유니클로 없이 못 산다 한국 사람들, 결국 때 되면 세일하면 돌아온다 이렇게 비아냥을 거렸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근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여론에서도 그렇고 아니다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그러면서 되게 발끈하면서 화를 많이 냈었어요. 그때 또 히트텍이 그다지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빨간 대복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유니클로 없이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까지도 좋아. 근데 그 다음에 불길하다.
그 다음에 유니클로에서 그런 아마 프로모션 했을 거예요. 그 히트 때 공짜로 무료 증정한다라고 네. 했더니 아하. 이렇게 갑자기 민족주의의 이제 모든 표본을 보여줬었던 우리의 이런 근성이 어디로 갔는지 젠장할. 갑자기 막 줄 서면서 아, 더 엄청나게 그냥 뭐 떠나갔었던 유니클로 고객들 다 돌아왔다고 그걸 보면서 참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 싶었어요. 그냥 불쌍한 네.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공짜 그 겨울에 얼어 죽지 말라고 그냥 불우이웃 돕기 그랬겠죠. 뭐 그런 그 정도. 그런 거라면 차라리 뭐 다행인데 이게 혹시라도 우리가 앞에 말했었던 것처럼 자칫 너무 좀 과도한 공짜 정신에서 기인한 측면이 클까봐 그게 좀 그래요. 사람들이 그랬죠. 이게 뭐 공짜면은 일본산 뭐 방사능 노출된 음식도 다 먹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의미를 좀 지나치게 확장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공짜를 좋아하는 게 마치 한국인들이 특성처럼 보여질까봐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싫거든요. 맞아요. 물론 막 소비자의 권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공짜를 우리가 알아서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일면 좀 이해는 가지만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라는 느낌이 오면 그게 좀 역이용될 수 있는 유니클로의 그렇죠. 경우가 약간 그런 경우잖아요. 네. 대놓고 증명을 해버렸네. 참. 아쉽죠. 속상하죠. 결국에는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소비자의 권리라고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면 그 권리조차를 좀 뺏기는 거잖아요. 뺏긴 거죠. 그쵸? 결국에. 네. 소비자의 권리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그 권리를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오용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과용? 거기다가 이렇게 외국계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선례를 남길수록 그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한국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거 혹은 뭐 소비자의 침해나 권리나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까다로워지고 뭔가 더 어려워지고 우리 쪽에서 뭔가 입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도한 그런 부담을 얹게 되는 근거에도 이런 게 보이지 않게 하나의 누적된 데이터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깝네요. 이게 결국에는 너네한테 뭐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대놓고 보여줘 버리는 게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너무 남용하면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돌아온다 라는 교훈이 오네요. 네, 디톡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